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개인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도 뜨거운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목요일 미국의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 발표를 앞두고 지금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증시에 좀 힘을 내줬습니다. 테슬라는 소폭 하락했지만 기술주는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국내 시장 상황 지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에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0.67% 상승하면서 2,5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오늘로써 5거래일째입니다. 오늘도 11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374억 원의 순매도세 보입니다. 어제는 좀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다가 계속해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9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네요. 325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억 원, 29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그래도 상승 출발을 해주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서 우리 포트를 잘 꾸려볼까요? 오늘도 저희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8월에 들어서도 아직은 좀 반도체 업황들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전일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오늘 시장 안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서의 흐름은 일단은 별로 그렇게 좋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플러스가 아침에서는 났었지만 코스닥 종목들이 또다시 1,000개 가까이가 빠지면서 또 종목들이 한쪽으로 몰렸죠. 바로 초전도체 관련주들로 또 저쪽이 급등을 하는데 이미 뉴스에서도 저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직 뭐 증거가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급락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잘 안 할 터인데 자꾸 누가 사는 건지 뭐 계속 급등을 하네요. 일단 뭐 한 달 안쪽으로 뭐 이거를 뭐 증거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뭐 기사들을 봤는데 안 나오면 그때서는 떨어질 거 각오하는 거죠. 저만큼 갈 거 생각을 하고 아마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전일 미국 시장은 일단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아주 장대 양봉, 강한 양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직은 완벽하게 들어주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 0.6% 반등을 줬는데 이게 아니고 5일선, 21선을 뚫어버리는 이 양봉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이거보다 좀 더 강한 이렇게 들어주는 5일선을 돌파가 되면서 안착이 되는 양봉이 필요하고 다우존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21선 지지하고 하나 더 나와주면서 이렇게 뚫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 똑같이 아직 못 뚫었죠.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CPI 지수 발표가 이제 목요일 날 9시 30분인데 그때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 그리고 어제서도 좋은 기대감으로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꺼냈죠. 막상 내년 가서는 또 파월 의장이 안 할 건데 라는 얘기를 또 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하든 안 하든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미국 시장은 급락이 없습니다. 과거 12년 전에서는 20%, 15% 폭락했었던 미국 시장과는 전혀 다른, 안 빠져요. 다시 또 신고가를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시장도 저점이 안 깨지고 반등 주는 거 봐서는 올라갈 것 같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은 맞는데, 자, 지지하고, 근데 약해요. 어제부터 나스닥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지, 여기서 양봉만 들어주고, 요렇게만 들어줘도 종목들이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텐데, 어쨌든 지금 테마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제일 강하고, 어제 막판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사료, 비료 관련주들, 음식업종들은 아침에 다시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어제도 유진 로봇, 그 다음에 휴림 로봇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잘 움직이네요. 유진 로봇. 폭등. 얘가 폭등하니까 휴림 로봇이 조금 따라가죠. 근데 너무 약하긴 한데 거래량이 없어서 어제 저녁 방송에도 누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 환기 종목이라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아침에서 흔들흔들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정신 차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IT 섹터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일본 시장도 급락을 안 하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더 이상은 이제 안 빠지지, 그리고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9월달, 10월달 동결이나 모르죠. 금리 인하 시사를 FOMC에서 내년에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 또 호재가 되고 기술주들이 또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분할 저점 매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어제까지도 흐름들이 다 순환매예요. 게임주, 엔터주, 그다음에 여행 섹터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최근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게 다 못 올라갔던 애들, 많이 빠졌던 애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였던 건데, 그러니까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급락은 없고, 뭐 코스피 이렇게 급락으로 뚝 떨어지는 건 없고, 어쨌든 버텨주면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는데 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연속성과 왜 강한 흐름들이 안 나오느냐?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주는 장대 양봉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목들이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거고요. 7월 달에 흐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 5일 빠지고 반등 나오고, 여기도 한 5일 빠지고 반등 나오고, 여기 한 4일 빠지고 반등 나오고, 보면은 4일에서 5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7월 달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는데 한 4일, 5일 지금 빠진 흐름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좀 고만 빠지고 이제 좀 다시 들어줄 때가 됐죠. 만약에 일본 시장이 오늘 폭락하거나 미국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질 만한 이유를 찾아서 밑으로 2,500, 2,400, 뭐 2,300으로 떨어질 이유를 대면서 떨어지겠지만 지금 일본 시장도 안 빠집니다. 미국 시장도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안 빠질 생각이고,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 다시 들어주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낙폭과되는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소폭 상승은 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소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폭등을 하면서 정말 변동성이 강력한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로봇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이 낙폭과대 관련된 종목들, 이 순환매 전략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공략해볼 종목들 어떻게 될지 잠시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배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신성 ENG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지점에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표적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인 신성 ENG를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자, 일전에도 한번 신성 ENG를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막 상가를 가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들, 그래서 같은 신성그룹주니까 그래서 한 뭐라도 엮여서 급등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는 안목으로 봐서는 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가격이 안 들어오고 막 급등을 하길래 쫓아가지 말고 그때 당시 9% 10% 올라가길래 한 4%나 3%로 다시 밀리면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 신성 델타테크가 하한가를 가고 다른 종목들도 박살이 나면서, 물론 지금 다시 살아나서 다시 더 급등을 하지만 그래서 억울하게 그때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도 올라가고 STI도 올라가고 최근에 조정받았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긴 하거든요.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봐서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 다시 재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또 모르죠. 올라가다가 저거 좀 뚫으면서 얘도 초전도체에 숟가락을 하나 얹으면은 급등할지도. 어쨌든 바닥 부분에서 지금 눌림목 패턴으로 가지고 있고, 이따가 차트 보면은 박스권에 있어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한가 가도, 지난번 하한가 가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초전도체가 실체가 없다 해서 나머지들이 점하한가를 가더라도 급락은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의 패턴주로서 너무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다고 급등해 있는 것도 아닌 일단 매매 패턴의 종목이니까 일단 가격 전략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신성 ENG, 이 반도체 장비주이자 반도체 클린룸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성장 동력을 장착한다라는 전망까지 보여졌습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좀 집중해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시장 안에서 재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자세한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PI 첨단 소재 375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했는데요. 0.65%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LB세미콘 8270원의 매수가에서 5%가 넘는 5.08%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난 수요일에 신성 ENG를 공략을 했습니다. 2,9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LB세미콘 다시금 공략을 했습니다. 8,120원의 매수가를 소폭 조정했는데 이 지점에서는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확인해본 미코 11,40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SK하이닉스 12만 2천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는데 0.33%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34.4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전일 공략해봤던 종목 SK하이닉스가 어제 기준으로 0.33%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SK하이닉스 오늘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는 좀 장중에 좀 강세를 보였죠. 4%까지 올라갔었는데 수익률은 2.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긴 했지만 하이닉스는 일단 시장의 지수 관련주로서 무너지면 안 돼요. 좀 답답하게 급등하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건 좀 떨어지지만 올라가기는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지수가 좀 답답해서 그렇기는 한데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음 편안한 종목이기도 하죠. 얘가 죽으면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다 죽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얘가 일로 떨어진다. 하이닉스가 이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기가 외국인들 샀던 것들
다 손절 나가야 되는 거고요. 얘가 급락해서 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도 박살이 나고 암울하다는 얘기니까 더 살기 힘들어지겠죠. 뭐 기업들도 다 도산할 거고 주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만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연속적으로 신고가 가고 걔네들은 이제 막 맨날 올라간다고 주식하는 사람 돈 다 벌었다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일본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 그런 얘기 나올 때 우리나라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80%, 100%다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돈 다 벌었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돈 다 깨졌다고 난리 나는 흐름들은 그래도 그거는 안 나올 거니까. 좀 답답한 시장이긴 하죠. 오늘도 답답한 흐름이에요. 일본 시장은 그래도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쫓아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본 시장 0.8%나 올라가거든요. 0.8%나 올라가고 물론 얘네도 좀 더 세게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꼼짝도 안 해요. 어쨌든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어쨌든 좀 반이라도 좀 쫓아갔으면 좋겠는데 플러스 0.4라도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1.5% 빠지는 게 아니고 약보합이나 플러스 조금이라도 내주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은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눌러야 되니까 이번 주 CPI 지수 발표 목요일 날이죠. 그때 전후로 해서 내일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그러면은 급락 없이 여기를 잘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우상방으로 다시 움직일 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겠다. 어쨌든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도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일 때니까 얘가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너지면 안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급등명 중 종목들 그동안에 있었던 거 2개만 살펴볼게요. 자,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자,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다가 오늘 좀 반등 주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ISC. 얘도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많이 빠진 건 없지만 고점에서 오늘 7%까지 강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좀 밀려서 지금 3.3%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쪽 애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반도체 섹터를 움직여줄 텐데 아직 그 정도 오늘 올라갈 생각은 없나 봐요. 지금 뻗어줘야 되거든요. 인터플러스 얘도 지금 비슷하죠. 이스페타시스랑 최근에 많이 쭉 빠졌다가 이렇게 지지하고 들어주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주려면 일단 오늘 같은 모양으로 버텨줘야 되는 건 맞고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도 그냥 이 정도 내에서 멈출 것 같네요. 하이닉스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정받았던 애들 뭐 STI, ISC 뭐 등등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돌리고 양봉으로 뻗는 상황들이 나와주게 되면 그때서부터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미터로 보시라고 일단 설명만 해드린 거고 일단 하반 경직의 모습이 오늘 처음 나왔다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했죠. 계속 물만 계속 퍼붓다가 오늘은 불씨를 요만큼 키워놨는데 지금 매도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자꾸 부어대니까 윗꼬리가 생기면서 불이 잠깐 꺼질랑 말랑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을 더 세게 지펴가지고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면은 위쪽 반등을 주는데 윗꼬리가 생기면서 지금 불이 붙었다가 어떻게 돼요? 살짝 꺼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매도세가 좀 거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힘을 아직 잘 못 내고 있는 상황을 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 거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움직이겠죠, 저것도. 그리고 또 신성ENG 4월 3일 날에 추천해 드렸던 신성ENG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한 차례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바닥에서 돌아올리는 바닥주였을 때고 지금은 한번 들어올리고 박스권 형태의 패턴주에 있는 흐름으로서 여기를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길게 봤을 때에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 좋아질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의 그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봤을 때에서 제일 만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려도
뭐 경기가 뭐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전 세계가 은행이 도산을 하고 뭐 나라들이 망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제일 안전한 종목이 왜냐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나고 3차 대전이 벌어지고 뭐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주식이 문제입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런 이제 큰 사건만 없다면 종목들이 폭락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런 상황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IT 섹터들은 결국은 다 바닥에서 다 위로 뚫을 애들인데 굉장히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 지금 7월 달, 이제 8월 달인데 이제 슬슬 좀 순환매 돌 때가 됐는데 어쨌든 시간을 길게 보면 고점을 뚫을 섹터들은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한번 AS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표적 종목 신성 ENG 가보겠습니다. 자, 신성 ENG. 자, 지난주에서 2,900원에서 한번 공략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노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떨어져도 수급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2,710원인데 2,700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더 공략을 해보시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이중바닥형 짝꿍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바닥이 하나, 둘, 세 개처럼 보이고 그래서 박스권에서 지금 바닥을 여기를 다진 겁니다. 그래서 2,600원 라인에서 2,400 한 50원 라인은 강력한 박스권 저점 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은 조금 떴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폭락할 걸 기대를 하면 지금 사면 안 되죠. 일본 시장이 오후에 폭락할 걸 기대하면 지금 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은 얘도 이쪽으로 2,000원으로 폭락하니까.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업들이 실적들이 좋더라. 그리고 신용 강등에 대한 여파도 벗어나더라. 금리 인하 내년에 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일 날 CPI 지수만 예상대로 적당하게만 나와준다 그러면 미국 시장 급락을 안 하고 일본 시장도 그러면 급락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추가하면서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 3,000원까지는 붙여놓겠죠. 그러면서 뚫을 거냐 말 거냐는 미국 시장 눈치 보고 반도체 섹터 움직이는 거 보고 이제 뚫을 거냐 말 거냐 그때 가서인데 그래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들어주면은 수익으로 그때 당시 물렸던 사람들도 빠져나올 수가 있고 지금 산 사람들은 그 전에 수익 나서 뭐 5%, 10% 먹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완전 바닥주도 아니고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잘 접근도 안 하기도 하지만 수급이 괜찮아서 어제까지도 외국인들이 다시 또 사 들어오는 기관들은 별로 판 게 없어요. 그리고 금융 투자는 맨날 사고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패턴주로 매매 종목으로 오늘의 표적 종목 신성 ENG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신성 ENG 매수가로 2,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기존 보유자분들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또 무엇보다 수급이 양호하게 보여져서 이 시점에서 잘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로 지금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채팅으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이 매수가는 11,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전기 유틸리티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이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로 좀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당 이슈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의 흐름이 보였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이렇게 2%대 낙폭이 확인이 되네요. 우리 상담자님께서 매수가까지 좀 상승해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매도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매도가는 얼마로 잡아보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흔들. 일본 시장은 반등 주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참 청개구리. 자, 그리고 쪽에 초전도체 관련주도 상한가 이탈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반대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반등을 주고 있고 하여튼 시장이 굉장히 요지경 요란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질문 주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아까보다 하락 종목수 또 늘어났네요. 800개에서 936개로 흔들리는 종목들이 아까서부터 계속 눈에 띄는데 하여튼 이상한 시장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반등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안 빠져서 못 빠져서 안 달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시장인데 이상한 테마주들만 급등하고 안전하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자, 그래서 한전산업 11,700원. 작년에 사다가 물린 거 지금까지 이제 뭐 고생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그래도 10,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네요. 그냥 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더 가져가시고 차트도 이제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계속 줄줄줄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움직이죠. 거래도 실리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초전도체가 뭐 확실하게 된다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진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핵융합 발전 해가지고 그쪽 두산 에너빌리티 뭐 상한가 가고 한전산업도 상한가 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은 뭐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증거가 없대요. 되는데도 뭐 이렇게 나오면은 믿어주겠는데 근데 뭐 아직 그런 얘기들이 없으니까 계속 검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중이라.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 기후 이산화탄소 줄이는 데 있어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바닥은 쳤으니까 그동안 1년 동안은 빠지기만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박스권 내지는 우상방으로 차츰 올라가면서 11,700원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소폭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전산업 지금 차트상의 흐름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승할 여력, 지금 매수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유튜브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OCI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12만 원에 지금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이 태양광 관련주죠. 그 안에서도 프리미엄 폴리실리콘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2%대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수가에 도달해 줄까 그 점이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OCI 홀딩스 조금 더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OCI 홀딩스 이게 지금 시장이 자꾸 밀려요.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코스피 보고 있는데 계속 밀립니다. 이렇게 밀릴 만한 날이 아닌데 미국 시장도 호재 뉴스가 나와서 지금 반등을 준 거잖아요. 일본 시장도 안 밀리고 우리나라는 뭐 내일 전쟁 나나? 왜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래서 얘도 12만 원에서 지금은 못 올라가요. 오늘 같은 날에서 올라가려면 뭐가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봐봐요. 자, 지금 얘는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 거래소 종목이란 말이에요. 화학 섹터로 돼 있고 지금 코스피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종목이 흔들린다 그랬죠. 지금 저점을 깨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지금 저점을 뭐 정말로 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본 시장도 조금 밀리는데 지금 뭐 미선물이 많이 빠지나요? 일단은 제가 잠깐 보고 미선물이 아침에 조금 약보합인 것 같지는 제가 봤는데 미선물이 크게 빠진다 그러면 그냥 안 빠지는데 많이.
미선물도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어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약보합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면은 일본 시장도 크게 빠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은 어쨌든 OCI 홀딩스는 올라가는 거를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한 3% 올라갔으면 폭등한다. 3% 폭등하고 코스닥도 한 4% 폭등한다 그러면 얘도 11만 원, 11만 5천 원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됐겠죠, 오늘이. 근데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보유하셔야 되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네요. 이게 올해 1월 달서부터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박스권 흐름에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게 조정받으면 9만 원. 근데 지금 시장이 거의 이제 원래는 바닥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늘서부터 오늘 안 빠지고 돌려야 되는데 일단 오후장까지 잘 보시고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안 밀리고 잘 버티면 10만 원은 웬만하면 잘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시고 다시 올라올 때 한 11만 5천 원, 그다음에 12만 원 요 정도 사이로 올라올 수는 있어 보이니 보유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근데 얘가 12만 원 간다. 이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줘야지 얘도 12만 원으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신성 ENG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2,70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2,69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신규 진입자분들도 이 기존 보유자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 지금 상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그래도 상승세 좀 소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04% 상승하면서 2,581선 지나가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그 상승폭이 조금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2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대형주들 하락하는 장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0.88%, 2.05%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에서 소폭 상승을 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이 제약 바이오 분야의 매물을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특징 있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1.6% 상승하면서 57만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34% 하락하면서 89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 하락을 합니다. 이 에코프로 BM 1.18%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56%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포스코 DX 3.18%의 다소 강력한 상승세 보이면서 38,800원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2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 좀 강력한 특징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특별한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시장은 그렇게 안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 시장은 이제 개장을 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지연 시세이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깨졌어요. 저렇게 깨지는 건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급락하거나 이런 사건,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저게 나오는데 오늘 실시간으로 일본은 일단 플러스권역이 여전히 있고요. 중국 시장도 0.59 보합이네요. 보합으로 일단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못 가는지 일단 지수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지금도 계속 저점이 깨졌거든요. 깨진 상태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2520이거든요. 일단 2570선 강력한 지지가 두 개가 있어요. 2570짜리하고요. 그 다음에 2520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놓고 돌려야 됩니다. 아직 어제 저점은 깨졌지만 지금 강력한 저점 자리, 여기 2570선의 저점 라인은 아직 깨진 거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날인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밀렸다는 거는 2520까지 내려갈 만한 악재가 있나요? 없는데 일단 잘 돌아서는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시장, 중국 시장을 살펴봤던 거예요. 갑자기 일본 시장 오늘 막 5% 폭삭 무너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본 시장이 마이너스 3%, 4% 혹은 예전에는 갑자기 일본 시장이 마이너스 7%, 8% 떨어진 적도 있거든, 혼자. 그러면은 그때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나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혼자 떨어지니까 이상해서 잠깐 한번 체크를, 왜냐면 실시간이니까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이상은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잘 버텨주고 조금 반등을 줘야 될 날에 이렇게 흔들리니까 지금 종목들도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아침에서는 1000개 이상 빠졌다가 800개로 줄었다가 지금 다시 몇 개로 됐냐면은 지금도 1000개 다시 늘어났네요. 하락 종목 수가 1068개로 늘어나고요. 코스닥이. 코스피가 빠지니까 당연히 코스닥도 밀리고 있겠죠. 분차트를 보면 그래도 코스피보단 덜 밀리네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저쪽에 서남,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아침에 강했던 애들이 지금 아직도 강하게 떠 있기는 한데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에서 이탈을 하면서 쟤네들이 막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아까 상한가에서 상한가가 이탈이 되면서 왔다 갔다 지금 거래는 계속 실리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겠고, 자, 서남도 아침에 강하게 더 세게 움직였다 윗골이 생기면서 지금 흔들흔들 누군가는 차익 실현할 거고 누군가는 열심히 사겠고, 그래서 지금 저쪽이 급락은 아닌데 아침에서보다 고점 대비 한 3, 4%는 빠졌을 거예요. 24%, 7% 정도 빠졌네요. 3, 4%가 아니라 7에서 한 10%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그룹주는 강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반도체에서부터 모든 섹터들이 지금 다 약세입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1000개 가까이가 빠지면 게임주서부터 엔터주, 여행주, 그다음에 비료, 사료 뭐 다 빠지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도 지금 흔들립니다.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빠지는 파란색 뿌리, 제약주도 다 파란색이고 다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불안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 그다음에 일본 시장 급락 없으면 아직은 좀 버틸만하다라고 아까 제가 체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급등주 검색기에 떠 있는 종목들,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 뭐 공부 시간 플러스 뭐 매매로 하시는 분들은 뭐 보고 좋아 보이면 사도 됩니다. 근데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STX인데요.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STX 그룹주들이 또 강해요. 또 STX 엔진, STX 중공업 이런 애들이 오늘 장중에 플러스 5%, 6% 강세를 보여주는데 제일 강한 STX가 지금 정고점을 뚫으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 버리게 되면 지금은 패턴주, 아예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불나방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고점을 뚫는 종목들을 급등주 검색기에 포착이 된, 그러니까 선수들이 매매하기 좋은 그런 섹터들 종목들, 에코프로, HN, 실리콘2, 뭐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을 지난주 금요일 날에 비슷한 패턴을 뽑아드렸어요. 한국카본도 그렇고. 자, 봐봐요. 한국카본. 지난주 금요일 날에 뽑았던 종목인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잘 버티죠? 고점에서 돌파할 흐름을 계속 보여주려고 그러죠? 거래량 패턴 괜찮고 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반도체는 계속 눌리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 한국카본,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얘는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서 너무너무 잘 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못 사요, 저거는. 떠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리콘2 아직도 고점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일단 차별화적인 흐름. 그리고 한세실업, 한세실업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 지금은 패턴주들은 그래도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2000개 종목 중에서 떨어지는 게
첫 600개가 떨어지고 한 400개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는 뭘 찍어도 깨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시장이 밀리니까. 이게 시장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제 코스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필요한데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만 떨어지고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반등을 주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상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은 오후장에서 좀 반등을 주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삼성전자도 1% 빠지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한파가 왔네요. 일단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이상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 오후장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내일이죠. 내일도 있네요. 그렇죠. 내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상황을 확인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해야죠. 뭐. 근데 아직은 그렇게 손절할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점차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부터 폭등하던 초전도체 관련주는 이 고점 대비 힘을 조금은 잃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정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 변동성이 강력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단단한 투자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역시나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4만 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이자 반도체 재료 그리고 디스플레이 재료 기업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전해의 기업으로도 꼽히면서 다소 좀 전망이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매수가가 좋으셔서 여전히 또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솔브레인 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전략은 두 가지로 세워드릴게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시장이 밀린단 말이에요. 아까 오시아 홀딩스 얘기랑 똑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3% 올라가고 코스닥이 4%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매추에서 저렇게 떨어지면 사면 돼요.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겠죠. 60에선 지지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떨어집니다. 지금 뭔가 악재가 나왔는지 아직 뭐 여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건 없는데 아직 해외 시장에 급락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만 열심히 두들겨 팬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일부러 좀 누르는. 근데 이렇게 어쨌든 누르게 되면 종목들이 눌려요. 우리가 이제 밥통에다가 밥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주걱으로 꾹꾹 눌러봐요. 눌러지죠? 눌러집니다. 누르면 눌려져요. 그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게 하겠죠. 그래서 누르는 거를 만약에 참겠다. 보유의 의견이죠. 만약에 참겠다 그러면 일단 24만 원에서 매수가 이하로 떨어질 것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어쨌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정말 세게 떨어지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서 떨어질 경우인데 그러면 일본 시장이 박살이 날 겁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21만 원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지만 아직 그런 흐름들은 잡히질 않으니까 21만 원까지는 좀 오바 같고 23만 원까지는 밀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올라간 폭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참겠다라 그러면 참으세요. 23만 원까지 차라리 참았다가 거기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지금 수익권역에 있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비중이 20%인데 좀 비중이 이것도 불안하다. 그럼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3분의 1이나 절반을 차익 실현했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뭐 방법은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그거는 이제 선택인데 지금 당장은 올라가려면 코스피가 2% 3% 올라가고 코스닥도 2% 3%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밀려도 뭐 버티시든 어쨌든 조금 팔았다가 다시 사든 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솔브레인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상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의 힘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의 흐름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매수가는 17,000원을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해당 종목 오는 10일에 상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기는 하는데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이렇게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매수가에서 조금 멀어진 상황인데 또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셔서 이럴 때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전문가님, 파라다이스 어떻게 지켜보시면 더 좋을까요?
카지노 관련주들, 이제 여행주들, 항공주들, 중국 소비주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별로 그렇게 얘기가 막 화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직은 들지는 않지만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죠. 그러니까 먼저 빠졌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먼저 빠졌어요. 한 6개월 동안 혼자 먼저 빠졌죠. 그래서 더 이상은 잘 안 빠지고 있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손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급등하면서 올라갈 일도 화제가 되질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지루하지만 좀 가져가시고 이렇게 박스권을 가져가다가 다시 뭐 여행주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소비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슈가 다시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들어 올리겠다고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에서는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시장도 지금 매가리가 없고 종목들도 지금 빠지기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안 빠지면 다행이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갖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손절하기에는 뭐 벌써 여태까지 6개월 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까 일단은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은 또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힘을 내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이 전기차 관련해서 좀 힘을 얻으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2,5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 라고 합니다. 좀 비중이 그리 낮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성우하이텍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올라오거든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한 달 넘게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는 조만간에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되면 반등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섹터이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차트를 보겠게요. 근데 지금 줄줄줄줄줄줄 떨어졌죠. 시장이 반등 나오면은 얘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텐데 지금 시장이 반등이 없어요. 일단 좀 수상하게 떨어집니다. 일단 2,520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 그때는 종목들 이제 손절이 필요하는 그러면 성우하이텍도 많이 빠졌지만 종목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다. 일본 시장이 내일서부터 급락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가냐면 얘도 많이 빠졌지만 일로 갑니다. 7,000원, 6,000원으로 가요. 그럼 다른 애들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른 애들도 20%, 30% 다시 또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것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결론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 시장의 반등과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락이 멈춥니다. 그랬을 때서는 12,000원, 13,000원, 아유 이거 금방 가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바닥을 치고 미국 시장도 반등을 나오고 확실한 반등이 나오고 일본 시장도 확실한 반등이 나와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장대 양봉으로 2,600, 2,650, 2,700으로 반등 주는 모습이 나오면 최근에 물렸던 부분들의 이상으로 수익으로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인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이거 싸다 생각하고 들고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쾅 하고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일본 시장이 박살나는지 흐름을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은 긍정적으로 봐요. 미국 시장이 뭐 CPI 지수 뭐 이제 목요일 날에 나오겠지만 그거 좋게 나와가지고 미국 시장 반등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수익에서 잘 한번 파시는 게 일단은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수상합니다. 일단 이상하기는 한데 일단 일본 시장 오늘 니케이 시장이 급락하는지 계속 오후장에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안 빠지거든요. 하여튼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오늘 빠졌던 부분들은 다시 회복을 하겠지만 오늘 아주 수상하도록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좀 빼고 있는데 아직은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준비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전일 미국 시장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변동성이 아주 강력한 시장인지라 이 낙폭과대 종목들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신성 ENG 오늘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도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